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물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에듀파에서 강의한 내용인데요. A부터 Z까지 격리실무 A부터 Z까지라는 강의 중의 내용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부가가치세라는 거는요. 거래 단기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잖아요. 거래세로서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 단계에서 과세하여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살 때 물건들을 구매를 맨 처음에 빵집에서 물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세의 물건들을 사잖아요. 그러게 되면 거기에 이제 10%의 부가세가 붙죠. 그거를 또 누가 구매하죠? 이제 소비자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도 이 10%에 대한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최종 소비자가 이 부가세 10%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 그래서 계속 10%에 대해서 최종 소비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고,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그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죠. 최종적으로 만약에 빵집에서 빵을 팔았어요. 우리 관리사무소라면 뭘까요, 여러분? 수익사업이나 보통 우리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죠. 자, 공동주택 대상에서는요. 공동주택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지만 통상 관리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광고 수입, 재활용 수입, 검침 수입, 중개기 설치 임대 수입, 알뜰 시장 운영 수입 등은 재화 또는 운영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 수익과 똔똔이가 쳐지죠. 비용과 수입이 똔똔이가 쳐지고, 또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이 과세액에 대해서 면제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다 면제되는데 우리 과세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걸까요? 일반 관리비 135제곱미터 초과할 때 일반 관리비 중에 인건비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청소비, 경비비 관련된 거, 그거 외에는 우리 과세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관리 비용 중엔 그러고요. 관리 외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 수입에 대해서는 광고 외부, 재활용 외부, 검침 외부, 중개기 설치 임대 수입 외부, 알뜰 시장 운영 수입 외부, 요런 재화 또는 운영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외부에서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죠. 그러면 그때 과세하고 부가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과세 대상은 공동주택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요거는 뭐지냐면 위탁관리란 얘기죠. 위탁. 우리가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죠. 그죠? 위탁관리가 여기 자치관리 하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관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치관리일 때는 135제곱미터 초과의 인건비에 대해서 그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죠. 하지만 위탁관리라던가 도급이라던가 이런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그런 형식이라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제공하는 근로소득이나 금융거래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가세 신고란 부가세 예수금을 받아두었다가 분기별로
납부하는 신고를 이야기한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을 게, 이 부가가치세 대상, 요거는 누가 대상이에요, 여러분? 근로소득은 위탁사에서 납부하는 거죠? 위탁사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납부하지 않죠. 왜? 대상이 위탁사니까. 왜냐면 위탁사에서 우리한테 용역을 공급하잖아요. 자,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을 받아두었다가 분기별로 납부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막 말할 때마다 제가 정신이 없잖아요. 어쩔 때 제가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일기 예정, 2기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3기, 4기. 아니죠. 일기 예정, 일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이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고요. 우리 반기별로 신고하고 3개월 동안은 예정신고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한다. 라고 1, 2, 3, 4 이렇게 4번 한다. 근데 한 번은 예정, 한 번은 확정. 한 번은 예정, 한 번은 확정이다. 그리고 25일 날이 다음 달 25일이 납부 마감이다. 근데 요즘은 그 금액이 뭐 3억 미만인가일 경우에는 예정 때 신고 안 하고 확정 때 신고하고 하죠. 갑자기 제가 3억인가가 기억이 안 나네. 자, 부가가치세에 일정의 금액이 안 되면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해도 돈을 납부를 하지 않죠. 자,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통상 4회고 매 분기 말에 2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자, 전표 처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매출,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요. 수익사업, 우리 사육사업 단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없기, 그냥 관리외 수입만 있겠죠. 하지만 수익사업을 한다면 재예금 대 광고 수입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가 납부를 해주죠.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 매출세금 계산서 끊을 때 여러분, 자, 뭐 매출세금 계산서 끊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하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때 이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발생시킵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뭘까요? 반대음이죠. 우리가 비용을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 이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를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잡지출 때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되니까 재예금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돈을 모아놨다가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할 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없애주고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먼저 상계해주고 그 나머지 차익으로 이 돈을 냅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6만 원을 모아놨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납부할 때 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을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5만 원이 부가세 대급금이 있었잖아요. 먼저 요거는 먼저 낸 돈, 요거는 내려고 걷어둔 돈, 얘네들이 똔똔이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상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걸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러고 상계처리를 해줍니다. 서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인 10,000원은 부가세를 납부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거를 원래 그 여러분들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연말이나 아니면 뭐 그 3월 말이나 이렇게 전표를 미수금 전표나 미지급금 전표를 쳐주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뭐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거 홍진에서 하시는 세무주치를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실제로 납부한 달에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대 부가세 대급금으로 상계 처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에듀파 강의에서 한 내용이시고요. 내용들이 이게 쭉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 보시면
일반 거래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돈이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신다는 거. 거의 근데 이런 일은 공동주택에서는 없어요. 사실 그죠? 왜냐면 부가세 대급금의 한계가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이 세무를 하기 위한 그 뭐 세무주치의라던가 아니면 저희 회사에 맡겼다면 저희 회사에 주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세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가세 예수금보다 많을 일이 거의 없어요. 발생하는 일이 없죠. 하지만 본다면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다면 미수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예금 대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라는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에듀파에서 강의한 내용이고요. 많은 강의를 그 A부터 Z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제가 더보기란에 가셔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사이트 연결해 놓겠습니다. 금액도 저렴하더라고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들어보시고요. 요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더 길고 자세한 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가입해 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